절대 목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요, 유선통신병이었어요. 전화선 가설하는 그 일을 이제 했는데, 전화선을 가설을 하려고 하면 땅으로도 이렇게 깔아요. 야전에서는 급하면은. 그런데 이제 전봇대에다가 이렇게 가설을 하죠. 그럼 전방에 가면 나무 전봇대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탁탁 찍고 이렇게 올라가서 벨트 메고 거기서 작업하고, 옛날에 그런 것들 좀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지금은 거의 없는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게 이제 주특기였어요. 그러면 이제 전쟁을 하려면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전봇대도 빨리빨리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전봇대 올라가는 시합을 시켜요. 그거를.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포병이었는데, 이제 군단 포술교였는데, 이제 사단 대표로 제가 이제 군단 포술교였는데 이렇게 나가는 선수로 뽑혔는데, 이 다른 선수들은 얼만큼 빨리 탈 것인가가 대단히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보통 전봇대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신병들은 한 1년 차는 18초 정도 걸려요. 한 3년 정도 타면 한 13초 정도까지 걸려요. 그런데 다른 부대에 있는 선수가 얼마까지 탈 것인가 제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목표를 어떻게 정했냐면은 전봇대를 옆으로 눕혔어요. 눕혀놓고 왕복 달리기를 한 거예요. 왕복 달리기. 그랬더니 3.8초 걸리더라고. 그러면은 전봇대를 눕혀놓고 왕복 달리기 한 것보다도 더 빨리 올라갔다 내려오려면 천하에 있다 없다? 절대로 없어요. 그거는 절대 없어요. 지가 아무리 빨리 해봐야 어떻게 왕복 달리기 한 것보다 더 빨리 올라갔다 내려오냐 이게요. 이게 절대 목표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절대 목표를 정해놓고 3.8초라는 걸 정해놓고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이거를 걸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찍고 이게 지지가 확실하게 된 다음에 다음 발을 찍을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교범에 보면은. 그런데 그러면 걸어가는 거야 이게. 근데 동시에 찍어야 돼. 달려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저는 무슨 연습을 했냐면은 찍기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높이 올라가서 찍다가 떨어지면은 이제 막 허리 부러지고 막 다리 부러지고 하니까 여기 한 1m 높이 정도에서 계속 찍기 연습을 한 거예요. 빡빡빡빡빡빡. 그러다가 2m쯤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그러다 3m 올라갔다 내렸다 이거를 계속 한 6개월을 했더니 이제는 실수를 거의 안 해. 그리고 다다다닥 찍고 올라갔다가 어느 날 딱 찍고 탁 내려왔는데 진짜 3.8초 만에 한 거예요. 누구도 그 기록은 못 깨요. 잘해봐야 내 만큼밖에 못해. 지금도 저 나무 올라가요. 그냥 맨손으로도. 몸이 좀 무거워지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절대 목표를 정해놓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그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터미는 항상 추구하는 목표가 절대 목표예요. 절대 목표. 그래서 생산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을 정말 어떻게 하면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싸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적정 가격에 우리가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품이 다 빠지는 거예요. 거품을 쫙 빼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게 커진단 말이에요. 커지면은 화장품 업계도 이제 압박이 오겠죠. 샴푸 업계도 압박이 오겠죠. 그러면 이 업체들이 이제 매출이 떨어지고 이제 죽을 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벼랑 끝에 몰려가지고 죽기 직전에 그냥 죽겠냐 이거예요. 절대로 그냥 안 죽어요. 참새가 죽어도 쨍하고 죽는다고. 지네도 할 짓을 다 해봐. 가격도 낮추고 품질도 올리고 별짓을 다 하고 최후에 발악을 한다 이거예요. 그때 발악할 때도 우리를 못 이겨야 돼. 그때. 그게 저희 회사가 추구하는 절대 목표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몰아붙여가지고 그네들이 그렇게 나올 때 우리가 그런 조치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하는 거야. 지금부터. 지네가 100이고 우리가 1 때부터 그 정책으로 가. 그러다 보면 우리가 10이 되고 그럼 이제 90이 되죠. 우리가 50이 되면은 50이 되죠. 우리가 60이 되면 40이 되죠. 몰려가지고 이제 죽기 전에 최후에 발악을 한단 말이에요. 그 발악을 할 때도 절대치 이상으로는 절대로 못해. 그거를 우리는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싸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그 발악하는 그 순간처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막 막판에 몰려가지고 막 최후의 결전을 하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치열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처절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세상은요, 1등 하나만 있어요. 정부와 사회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럼 전에는 1등도 있고 2등도 있고 3등도 있고 4등도 있었거든요. 왜 그러느냐? 2등을 선택한 사람은 이유가 있어요. 1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해서 2등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1등을 알면은, 더 싸고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걸 알면은 굳이 2등을 선택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보화 사회의 특징은 모든 정보가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1등이 누군지를 다 알아요. 그것이 대한민국에서만 1등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1등이 누군지를 알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으로 완전히 다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1등 하나만 살아남고 2등 이하는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온리원 세상이 돼요. 제일 좋은 거 하나만 사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1등이 아니면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1등을 하는 거예요. 1등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2등 하면 죽어. 그러니까 1등을 하려고 하면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절대치까지 가야 돼.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 목표를 정해놓고 가면은 1등을 해가지고 살아남는데, 적당히 하면은 2등, 3등, 4등, 5등, 10등 다 죽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유통을 천하통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처음 회사를 차릴 때부터 유통의 허브가 되겠다고 회사를 차린 거예요. 경영 목표 중에 유통의 허브 딱 박아놓은 거예요. 유통의 허브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모든 유통은 애터미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세상이 올 거다. 그렇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선택을 하나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할인 매장보다도 인터넷 쇼핑몰이 싸면 어디로 가요? 인터넷 쇼핑몰로 몰리잖아요. TV 홈쇼핑도로 몰려요. 그런데 이제 애터미에 관한 정보를 여러분들의 구전에 의하고 들은 사람들은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이나 저 마트에서 치약 사고 화장품 사고 샴푸 사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왜? 거기가 더 비싸고 품질이 우리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몰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천하통일이 결국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그거를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시대적으로 그걸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빈익빈 부익부의 어떤 부의 편중 현상들, 전에는 80대 20의 파레토 법칙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1대 99의 세상이 된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돈을 엄청나게 찍어냈어요. 미국에서 달러 엄청나게 찍어냈어요. 지금 일본 막 엄청나게 찍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뭐 유로 엄청나게 찍어가지고 그리스 주고 스페인 주고 막 이태리 주고 돈을 막 찍어요. 자, 돈을 많이 찍어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 주머니에 돈은 있어요, 없어요?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돈은 많이 찍어냈는데 돈이 어디 가요, 지금? 돈을 많이 찍어냈으면은 내 주머니에 좀 들어오는 게 있어야 될 건데 돈을 전에보다도 50%를 더 찍어내고 30%를 더 찍어냈는데 늘어나는 게 없어. 어디 갔어요, 돈이 다? 돈이요. 뭐 다른 분야 다 때려치우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유통 분야만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전에는 동네에 보면은 여러 가게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옷가게도 있고 뭐 학용품 가게, 신발 가게, 쌀 가게 막 다 있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쌀은 이 사람들한테 다 팔고 반대로 쌀 가격은 요리 다 모여요. 그렇죠? 자, 여기에 신발 가게가 있어. 그러면 신발을 여러 사람은 동네 사람한테 다 공급해. 신발 팔리는 돈은 이 사람한테 다 모여. 그래서 이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서로 돈이 돌고 돌아.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데 이 돈이라는 것이 여기에 이제 할인 매장이 하나 딱 들어섰다고 치자 이거야. 그러면은 전부 다 여기 가서 사. 여기는 망해 다 망해. 그리고 전부 다 여기 가서 사다 보면 여기에 돈이 쌓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쌓인 돈을 누가 가져가냐면은 이제 주주들하고 경영진들이 가져가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미 부자야, 이미 부자. 다시 써요, 안 써요? 돈을 더 쓸 일이 없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신발 팔아가지고 다시 옷도 사고 뭐 차도 사고 애들 뭐도 해주고 뭐도 해줘. 돈이 생기면 생길수록 서민들은 다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자들은 차도 이미 몇 대가 있어. 그러면 돈 더 생겼으니까 차 사요 안 사요? 안 사. 집도 안 사. 돈이 더 벌리니까 옷 사러 가요? 아니야, 이미 옷이 다 있어. 돈이 더 벌리니까 미장원 더 가요? 아니야, 매일 가고 있어. 근데 뭘 더 가? 보석 뭐 이런 거 뭐 생필품 더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여기 가서 점점 쌓여버리는 거예요. 요게 1% 이게 쌓이는 거예요. 요 구조를 깨야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권력이 왕권, 귀족권 커지듯이 한없이 커져가지고 소수들만 이제 득세를 하게 되면은 이게 엎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엎어지면 굉장히 불행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편중되는 현상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막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들을 이겨야 돼요. 그런데 전에는 이 점포를 가지고 하면은 이길 수가 없어. 여기가 효율이 더 높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점포로 가는 거예요. 무점포로. 그러면 여기는 점포가 있죠. 효율 높은 점포라든지는 있어. 근데 우리는 무점포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보다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우리 쪽으로 돈이 오는데 이 부자들에게 주주들에게 갈 돈 35%를 우리는 누구한테 나눠주냐면은 다시 우리 서민들에게 다시 돌려준단 말이에요. 매출의 35%. 그런데 그것이 괜히 매출을 부풀려 가지고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 다단계사는 35% 이상을 부풀려가고 그걸 나눠줘.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다른 유통 채널, 할인 매장,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하고 같은 가격에 팔거나 더 싸게 팔면서 이거를 다시 돌려주니까 진짜 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돌려주게 되니까 이거를 돌려받은 분들은 어떻게 해요? 돈을 더 써요? 안 써요? 서민들은? 돈을 쓰는 거예요. 얘들 옷도 더 사주고 뭐 없던 차도 사고 뭐 음식도 더 사고 그러면은 계속 돈이 돌고 돈단 말이에요. 그거를 대개 몇 배까지 도냐면은 경제학자들은 5배까지 돈다. 그래서 이거를 승수 효과라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민들이 100만 원을 벌면은 500만 원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있는데 이 부자들이 100만 원을 벌어가면은 파급 효과가 쌓이기만 하고 이 돈도 나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경제가 자꾸 어려워지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구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유통을 천하통일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유통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해내야만 되고, 그래서 우리 소민들이 똘똘똘 뭉쳐가지고 이 부자들한테 가던 돈, 그렇다고 이들 미워하지 마세요. 이들도요 경쟁력을 가지고 한 거예요. 우리 할인 매장이 더 싸게 주고 신용 있게 주고 깨끗하게 주고 했잖아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겨야지 이들보다 우리가 더 똑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안 가면 된단 말이에요. 안 가고 우리끼리 해가지고 더 싸게 더 좋은 걸 유통을 하면 굳이 뭐하러 저기에 가냔 말이에요. 안 가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중들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자본주의를 만들어야 되겠다. 자본가들이 자본력에 의해서 끌고 가는 것을 우리는 자본화하지 않고 돈 가지고 하지 않고 우리 대중의 구매력을 가지고 그거를 자본화해야 되겠다. 대중 자체가 자본화되는 이 매스 캐피탈리즘 시대를 열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캐피탈이 자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중의 구매력이 자본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우리 대중의 구매력을 이용해가지고 이들이 부자가 됐는데 이제는 이들 부자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거를 스스로 자본화 삼아가지고 우리의 구매력을 스스로 자본화 삼아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우리 대중이 스스로 잘 사는 길을 열겠다는 것이 매스 캐피탈리즘이고 이거를 줄여가지고 우리는 매스탈리즘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메스탈리즘. 애터미는 단순하게 뭐 돈을 벌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많은 세계적인 경제석학들이 지금 해결 못하는 문제가 두 개가 있어요. 답이 없는 문제가. 자, 영국에 경제 파탄이 왔을 때 그 여왕께서 물으셨어요. 아니, 여기에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 대책을 못 세우고 이렇게 쫄딱 망했습니까? 했을 때 그 경제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왕 폐하, 경제학은 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제학이 망한 이유는 두 개의 답을 못 찾아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는 고용 창출, 하나는 분배. 지금 뭔가 이게 이제 가치를 창출을 했는데 분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분배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는 이제 고용 창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용이 창출이 되면은 당연히 분배도 같이 이루어지는데 어떻든 지금 이런 현상 때문에 이 분배가 편중되어 있는 문제, 그 다음에 고용 창출의 문제 때문에 이 사회가 지금 앞이 콱 막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만 해결을 하면은 진짜 대한민국 경제학자 중에 노벨 경제학상이 있는가요? 경제학상을 받을 사람이 나올 건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그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매스 캐피탈리즘이라는 것을 이 실전적인 것을 가지고 그 대안으로 우리가 이제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터미 사업은 그냥 단순한 이런 그냥 내가 장사해 갖고 돈 버는 이런 어떤 협의의 어떤 그런 의미도 있어요. 한 가정 경제가 살아나고 뭐 내가 일거리를 찾고 하지만은 이것이 어떤 사회 운동, 문화 운동으로 바뀌어서 지금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전 세계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그 대안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박수 안 쳐요? 지금 이제 우리 초창기에 시작할 때는 50세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50세대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솔직히 지금 온 50세대들 나 별로 기대가 안 된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신세대들이 올 거다 하는 거야. 20대, 30대 이 젊은이들이 오면은 50세대들하고 일하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들이 치고 나가는 방법이 다르고 그들이 소통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그 세대들이 어느 날 오면은 엄청난 폭발력을 일으키게 될 거고 전 세계를 덮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거다. 그런데 그 신세대들이 결국 어디로 오냐 하면은 먼저 온 신세대 밑으로 오기 때문에 신세대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20대들이 지금 우리 회사에 상당히 많이 지금 와요. 보니까 뭐 휴직 해놓고 왔다가 1년만 하고 안 되면 가려고 그랬는데 1년이 지나도 안 가더라고. 그래서 그런 이제 그래서 우리 지금 뭐 23살 먹은 아가씨 중에도 벌써 월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이제 리더가 나온 거예요. 공부는 잘했다고 그러대요. 본인이 잘했는데 대학을 안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애터미 사업 쪽으로 뛰어들었는데 제가 공부 못해서 안 갔다고 그랬더니 저한테 항의를 하고 난리를 치더라고. 회장님 저 공부 잘했어요. 그러면서 막 공부 잘했다니까 뭐 그렇게 인정해 줍시다. 근데 뭐 그게 뭐 잘하냐 못하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 또래들 중에서 대학 간 애들은 지금 이제 입사원서 들고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있는데 벌써 자기는 1,000만 원이고 걔네들이 입사를 해가지고 뭐 300만 원대 벌 때는 얘는 이제 2,000만 원, 3,000만 원대까지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현상이 앞으로 좀 몇몇 사람들만 나오면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00만 원대 넘어가는 20대 애들이 20명만 나오면 난 대한민국 뒤집고 전 세계를 뒤집을 거다. 지금 그 조짐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조짐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일하는 방법이 달라요. 언어가 다른 종족이에요. 언어가 달라요. 우리하고 종족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방에 찻집에서 둘이 만나가지고
만났는데 말로 안 하고 카톡으로 이렇게 둘이 주고받으면 쟤들 왜 저러냐? 이해가 안 가죠? 걔들은요, 우리하고 다른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렇게 말로 이렇게 주저리 설명을 안 하고요, 두 가지로 딱 돼요. 팍, 펀, 요거예요. 그러니까 애터미가 뭐냐? 팍, 펀, 재밌네? 이렇게 돼요. 딱 봤더니 재밌네. 그러면은 펀할래요. 파파파파파팍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팍, 펀, 요 두 가지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뒤에 오는 그 신세대들의 팍펀에 의해 가지고 엄청난 폭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렬로 가는 거예요. 동시에 팍펀, 팍팍 이렇게 가는 요 이제 그 시대를 애터미는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오셨는데 정말 내가 이 제품은 한번 써봐야 되겠다는 마음만 드신다고 하면은 이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고, 지금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 여기에 있고, 또 앞으로 새로운 세상이 오는데 그 팍펀 세대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와가지고 있기만 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적인 흐름을 잘 타면 된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생마사라는 말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생마사는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호숫물에다가 말하고 소를 빠뜨리면은 말이 배나 헤엄을 잘 쳐가지고 잘 나온답니다. 그런데 흘러가는 강물에다가 말하고 소를 빠뜨리면은 말은 죽고 소는 살아남는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말은 헤엄을 잘 친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쪽으로 헤엄을 쳐요. 그런데 소는 어떻게 하냐면은 꾸역 소 헤엄치는 거 보셨죠? 예. 그래가지고 또 내려가면서 그냥 10m 떠내려가면 5m 전진하고 또 10m 떠내려가면 5m 전진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저 밑에 몇 킬로 내려가서라도 강기슭으로 쑥 걸어 나가는데, 이 말은 지가 잘 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헤엄치다가 그냥 한 30분 지나면 이제 쏙 죽는 거예요. 자, 이 시대에 말과 같이 능력 있고 지난 세대를 잘 살아왔던 그런 분들도 시대를 거스르지 말고 시대가 흘러가는 대로 거기에 잘 맞춰 나가면은 새로운 제2의 성공의 길이 열리게 되고, 시대를 거슬려 가지고 지금 팍펀 시대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스스로의 능력도 없으면서 애터미를 거절하고 내 혼자 해보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팍펀 이 시스템을 제공하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꾸역하다 보면은 성공이라는 그 언덕 위에 여러분들이 어느 날 올라가는 그날이 있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